산부인과 강의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일반 부인과학이랑 비뇨부인과학 들어갈 거고요. 내일에 생식 내분비학이랑 부인종양학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중간 쉬는 시간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엠브리올로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재미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성의 분화는 성염색체에 의해서 분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형은, 인간의 기본형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의 기본형은 여자고, 만약에 Y 염색체가 있는 남자라면 Y 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고환으로 분화가 된다. 히스테로스코피는 이름이 자궁경이잖아요. 자궁 내시경이고요. 자궁 안쪽을 보는 자궁 내시경이고요. 라파로스코피는 복강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폭행이고요. 강간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게 너무너무 쉬운데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의사로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문제 나오는 거 맨날 똑같아요. 동의서를 확보한다. 신고를 하든 검체 채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동의서를 확보를 하고 나서 한다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네, 다음은 골반결핵. 골반결핵은 원인균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폐결핵이랑 동일하고요. 대부분 2차성이에요. 그러니까 2차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폐결핵을 먼저 알았고 그 폐결핵이 혈행성으로 2차적인 감염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난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골반결핵을 앓고 나면 불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음은 엔도메트리오시스고요. 양성질환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엔도메트리오시스,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증도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이름이잖아요. 엔도메트리오시스잖아요. 엔도메트리움이 어디론가 여러 군데에 되게 많이 퍼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호발 부위는 난소가 가장 흔하고요. 난소로 해서 초콜릿 낭종, 엔도메트리오마를 형성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 자궁인대나 렉토바자이널 septum, 기타 등등등등 복강 내에 어디든지 퍼질 수 있고요. 복강 외에도 외음부, 서빅스, 렁, 뇌, 코의 점막 같은 데도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에 퍼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달 규칙적으로 객혈을 해요. 네, 코에 퍼져 있으면 매달 규칙적으로 코피가 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호발되는 부위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이런 호발 부위 외에도 어디든지 퍼질 수 있다. 그래서 패소제네시스가 교과서든 교재든 읽어보시면 되게 5만 가지 리플럭스설, 화생설, 마이그레이션설 등등등등 나와 있을 텐데 썰이 여러 개라는 건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말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긴 한데 엔도메트리움 조직이 어디론가 퍼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지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스테이지는 별로 임상적인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스의 대표적인 증상, 3대 증상이 인퍼틸리티, 디스메노리아, 디스파레유니아, 성교통입니다. 그래서 인퍼틸리티를 유발하는 기전은 이게 배란이 되고 나서 이게 핀브리아를 통해서 오뷸이 이렇게 픽업이 돼야 되고요. 그 오뷸이 난관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 난관을 통해서 자궁체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이게 퍼진 엔도메트리움 조직이 매달 생리를 하고 그 피가 터지고 생리를 하고 피가 터지고 이러면서 그 조직이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궁 장기들이 유동성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안 되어 있고 오분 픽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반 구조가 되게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디스메노리아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디스파레유니아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수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PID가 그랬듯이 이것도 심한 사람들은 배에 떡이 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막 어드이지올라이시스를 하는데 정말 한참 걸리고, 네, 힘든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상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는 유테로세이크랄 리가멘트나 컬더세게 또는 렉토바자이날의 그 노듈라이티, 내진을 할 때 뭔가 매끈매끈하지가 않고 노듈라이티가 만져지고요. 페인풀 스웰링, 노듈을 만져보면 아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테러스가 후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유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상한 건 아니고 뭐 사람 바이 사람인데 유착이 되다 보니까 후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오바리와 팔로피안 튜브의 운동성이 감소되어 있다. 난소에 엔도메트리오시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엔도메트리오마가 생길 수도 있다. 진단은 복강경으로 직접 보고 바이옵시를 해야 확진을 한다고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새는 MRI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조직학적으로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CA125가 상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CA125가 상승되어 있다고 해서 뭐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치료 효과와 재발 여부를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서는 CA125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떨어져 있는 CA125가 다시 올랐다. 팔로우업을 했는데 다시 올랐다. 그러면은 얘 혹시 설마 재발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초음파 상에서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있고 균질하죠. 아무것도 없이 균질한 메스가 관찰되는 게 전형적인 엔도메트리오시스 소견이고요. 이번에는 2차 성징은 있고 무월경이 있는 경우를 말을 하겠고요. 일단 1번은 임신이고요. 임신이 아니라면 원발성 무월경은 임퍼포레이티드 하이멘이랑 MRKH, 안드로젠 인센시티비티 신드롬을 감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속발성이다, 원래 초경은 있었는데 그 어떤 계기 이후로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다라면 아셔만 신드롬을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드로젠 인센시티비티 신드롬이란 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드로젠 인센시티비티 신드롬은 유전자형이 남성이에요. 핵형이 46XY거든요. 남성이 있고 테스티스도 정상적으로 있고 테스토스테론도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안드로젠의 리셉터가 잘못이 돼서 외분 생식기가 여성으로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소 없고요. 테스티스가 있고, 그리고 테스티스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뮬러리안 덕트는 소실되고 소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궁이랑 난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 애초에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피안 덕트도 분화를 못하는 상태고요. 아까 전에 에스트로젠이 꼭 난소에서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말초에서 아로마테이즈에 의해서 안드로젠이 아로마테이즈에 의해서 말초에서 에스트로젠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드로젠은 엄청 많이 생겼던 애니까 말초에서 에스트로젠으로 전환되는 양도 많아서 그 에스트로젠으로 인해서 유방 발달 등의 2차 성징은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겨드랑이 털과 음모는 안드로젠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성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겨드랑이 털과 음모가 없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지요. 그래서 임상 양상으로는 키 크고 아주 여성스러운 몸매에 겨드랑이 털이 없는 예쁜 여자 모델을 상상을 하시면 대부분 맞고요. 그런데 염색체는 남자인 거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 획형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테스티스가 분명히 있어요. 테스티스가 복강 내 또는 서해부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안드로젠은 정상 남성 범위 또는 약간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분할을 아예 못한 애기 때문에 남성 내부 생식기도 없고 여성 내부 생식기는 없지만 외부 생식기는 아무런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화가 되게 되고요. 말초에서부터 생긴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유방 발달은 이루어지게 되지만